안녕하세요. 비트쌤입니다. 개념원리 RPM 수학2 도함수의 활용 세 번째 유형 13 601번부터 유형업하고 그 다음에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풀이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601번 볼게요. 자, 601번은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전피의 t에서의 속도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린 것 같아. 그러면 이때 가속도는 이때 이 점들에서 가장 큰 시각을 구하라고 그러니까 가속도는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기울기 음수고 얘 0인 것 같고 얘 양수고 얘 0이고 얘 음수고 그럼 T3가 제일 크네, 그지? 그래서 보기 3번이 정답. 602번으로 갈게요.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전피의 시각 t에서의 속도의 그래프가 아래 그린 것 같을 때 보기에서 고른 거 다 골라라 그랬습니다. t 5일 때 운동 방향 바꾼다 그랬는데 속도만 0이었다가 다시 플러스였다 플러스니까 운동 방향 바꾸는 건 아니죠. 0부터 6까지 해서 운동 방향 3번 바꾼다 그랬는데 우리가 보면 2번 바꾸죠. 이때 운동 방향 바꿨고 이때 운동 방향 바꿨고 이땐 바꾸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니은도 답이 될 수가 없구나. 디귿이요. 2부터 4까지 수직선 위를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2부터 4까지 그러네. 밑에 그려졌잖아요. 그러니까 후진하고 있는 거죠. 4부터 6까지 속도는 증가한다. 4부터 6까지 속도는 증가한다. 근데 속도가 물론 이제 양수이긴 한데 앞으로 가긴 하는데 증가했다가 감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4부터 6까지 해서 증가 함수냐라는 얘기가 아니라 속도가 어떠냐, 증가하고 있냐. 그럼 이제 증가하고 있다는 건 속도가 늘어나고 있다, 감소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안 된더라 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602번의 답은 디귿이에요. 조금 함수랑 헷갈릴 것 같아. 리을을 조금 조심하셔요. 이때는 602번. 자, 유형 14로 갈게. 내용은 위치의 그래프의 해석 이렇게 나오네요. 603번입니다.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전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 이게 위치에 대한 그래프래요. 그러면 이때 보기 p에 대하여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다 골라라. 시각 t 콜 a에서 속도가 최대다. 그럼 위치를 미분했을 때의 속도를 얘기하는 건데 이때 속도는 지금 0이죠. 0. 그러니까 뭐 속도가 최대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지. 성이 보기에 속도 최대인 데가 D로 보여요. D가 여기면 이때 접선의 기울기가 이때 되게 급격하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지. 이 점 중에서는 A, B, C, D 중에서 C, D, E, F 중에서 자, 0부터 F까지 해서 운동 방향을 3번 바꾼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운동 방향을 바꾸는 게 A에서 바꾸긴 해요. A에서 지금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가 됐잖아. 그지? 그 다음에 C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가 됐고, E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운동 방향을 3번 바꾸는 거 맞죠? 니은은 맞네요. 디귿. C에서의 속도는 0이다. 당연히 맞죠. 속도가 0이었다 운동 방향 바꾸니까 니은 디귿. 시각 2에서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근데 뭐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건 지금 A일 때죠. 이렇게 보면 A, B, C, D, E, F 중에서는. 그러니까 멀리 갔다가 다시 가까이 왔다가 0 됐다가 다시 또 뒤로 갔다가 다시 0 됐다가 좀 앞으로 가고 있는 형태니까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거는 A죠. 그러니까 요것도 틀린 거네요. 그럼 니은 디귿이 정답이니까 2번이 정답입니다. 604번 같이 볼게요. 이런 해석을 잘 할 줄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두 점 P와 Q의 시각 T에서의 각각의 위치가 다음과 같은데요. P는 선생님 보니까 3차 함수 같이 그려졌네. 구분하려고요. 이게 P의 움직임입니다. 이게 P의 움직임.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네, 이게 P의 움직임이고 Q의 움직임이 지금 까만색인데
A일 때의 속도는 Q의 속도보다 전피의 속도가 Q의 속도보다 크대요. A일 때 P는 속도가 0인데요. 그 다음에 Q는 지금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양수잖아. 기억은 틀린 거네요. 그죠? 니은입니다. 전 P와 Q는 B일 때 만난다 그랬습니다. 위치가 뭐 같으니까 만나는 거겠지? 이때가 위치가 서로 같잖아요. 둘의 위치가. 만난 거예요. C에서 P와 Q는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랬습니다. 점 C에서 P와 Q는, 그럼 P는 지금 기울기가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이때 Q는 이때 접선의 기울기도 마이너스니까 둘 다 선생님 볼 때 후진하는 거죠. 방향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맞네요. 그래서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자, 유형업 다 풀이해드렸고 이제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605번입니다. 4개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값으로 적당한 것은, 실근에 대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볼 때 이 식은 K를 놔두고 K를 이쪽으로 넘길까?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4분의 3 X의 4승 마이너스, 그냥 K를 이쪽으로 넘길게요. 그래서 이쪽에 마이너스 K가 있는 거야. 그러면 fx를 예로 볼게. 뭐냐면 좌변 쪽으로 얘가 x의 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이렇게 됐거든. 그래서 얘를 미분하니까 f'x는 3x의 3승 되고요.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6x가 되네요. 그럼 얘가 0 되는 값을 찾아줘야 되겠지?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럼 3x에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이 되죠? 그러면 얘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봅시다. x일 때 극값 가지니까 0일 때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2일 때 몇이 되죠? 2일 때 16 되고 4로 나눠져서 12가 되네요. 그 다음에 2 들어가면 8이 되고 2 들어가면 4, 3, 12 마이너스 12. 그럼 마이너스 8이 됩니다. 2일 때는 땅땅 땅땅. 이번에 마이너스 1일 때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플러스 4분의 3 되고,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되고, 여기다 집어넣고 있는 거야. 마이너스 3이 되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겠네요. 4분의 5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좀 그려봐야 될 것 같아. 자, 그려볼게요. 그럼 이제 먼저 x축 있고, 여기가 y축 있고 마이너스 1, 2. 예, 다행히. 자, 0일 때 0이라고 그랬으니까 원점 지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일 때 마이너스 8이래요. 2일 때 마이너스 8. 그만 요 정도 잡을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4분의 5니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4분의 5. 이 정도 이렇게 표시를 해줄까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려졌네요. 그래서 그림은 되게 멋이 없겠어요. 이렇게 왔다가, 그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쪽에 마이너스 K만 넘겨놨으니까, Y는 마이너스 K, 그지? 요 그래프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서로 단 4개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요 사이를 지나가야죠. 파란색이 나거나, 요 사이를 지나가야 될 것 같아. 그지? 선생님 체크해 보시면 요 사이에서 얘가 여기 2개 만나잖아. 요때 딱 접할 때가 3개, 4개. 다시 3개, 2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 사이가 돼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그러면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크고, 마이너스 K가 0보다 적어야 되니까 0보다 큰 K가 4분의 5보다 적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겠어. 그러면 실수 K값으로 적당한 것은 0 안 되고 2도 안 되고 당연히 1밖에 될 게 없죠. 4분의 5 안에 있는 거 2번이 정답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605번 해드렸고 606번 볼게.
미분 가능한 함수 y는 fx의 도함수의 그래프래요. 이때 그림과 같을 때 방정식 fx는 k가 서로 다른 실근의 최대 개수를 계산하라고 그러거든요. f'x가 다음과 같을 때 fx는 어떻게 그려질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0이 될 때를 보통 포인트로 해서요. 여기가 0이죠. 아, 이렇게 하니까 되게 지저분하다. 너무 지저분해서 선생님하고 이제 요 그래프를 실제로 이제 상상을 하는 거야. 원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졌을까? 이렇게 상상을 해볼게. 0이 될 때만 찾고요. 참 죄송합니다. 전화가 진동이 와서. 그래서 이렇게 0이 되는 데를 찾죠. 자, 그래프는 선생님하고 보시면 얘가 증가하다가 잠시 멈췄어요. 그죠? 그다가 다시 또 어떻게? 또 증가해요. 그다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증가합니다. 그다가 얘가 감소해요. 그다가 다시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최대 그 교점의 개수가 나오는 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기는 최대 실근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그랬거든. 선생님 어떻게 그려봐도 3개 이상 나올 수는 없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면 예를 들어서 요 점보다 위에 이렇게 그려지면 이게 실근의 개수가 3개 나오는 거지. 그 이상 나올 수는 없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정답 3번이었습니다. 여기 있네, 여기. 그죠? 자, 606번 정리해드렸고 607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607번도 위에 606번과 비슷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우선은 여기다 라인을 좀 그려볼게. 여기가 0 되는 데니까 이렇게 0, 또 0 되는 데가 여기 또 있고요. 또 기울기가 0 되는, 이게 극값을 갖는 포인트들이죠. 이렇게 극값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 포인트들. 자, 이렇게 그렸고요. 자, 원래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선생님하고.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다 그랬으니까 극소값이 지금 마이너스 2가 된 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됐고요. 그 다음에 5일 때 1이라고 그랬거든요. 얘도 극소값인데 5일 때 1이면 얘가 마이너스 2니까 조금 위에 있어야겠네. 5일 때 1. 더 올릴까요? 5일 때 1 이렇게 5,1이 여기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3일 때가 극대에 있을 것 같고 0일 때 포인트도 지금 마이너스 1보다 작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0일 때 마이너스 1보다 작다. 0일 때 함수값이 그럼 뭐 하여간 우선은 x축과 y축을 우리가 같이 그리면 똑같이 그려야 되겠네. 여기 그대로 y축이고요. x축은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근데 이 함수가 몇 차 함수냐면 4차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여기가 극소값이어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고, 그 다음에 3일 때 극대를 갔거든요. 그럼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돼서 올라갔다가 이때 극소 가졌다가 이러고 가는 거죠. 이런 4차 함수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보다 더 작다고 그랬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애매하긴 한데 하여간 여기에 마이너스 1 있는 걸로 해야 되겠다. 여기가 마이너스 2고요. 그죠?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에서 y는 얘가 fx하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고 만나는 거니까 요 포인트를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볼 땐 요 점을 지나가서 직선이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면 지금 그늘 갓길을 이거 조금 다시 그릴게. 얘가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의 음근하고 하나의 양근을 갖는 거지. 실근으로 따지면. 여기서 양근 있고 여기에 음근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근이 알파 베타면 하나의 양근과 하나의 음근을 갖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추정해서
양근 한 개, 음근 한 개. 1번이 정답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607번 해드렸고 608번 볼게요. 자, 그래프 이용법을 이용해서 이제 그림을 찾으면 될 것 같은데 y는 a 놔두고 요거 넘겨버릴게요. 2x의 3승 3x의 제곱 플러스 12x. 그러니까 y는 a와 요 함수를 그리는 거죠. 요 함수 f라고 볼게. f'x는 마이너스 6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2. 0 되는 값 찾아야죠. 마이너스 6 나눠주면 이렇게 되네. 그래서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럼 얘가 원래는 위로 이렇게 볼록한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니까 마이너스 2일 때 극소를 갖고 1일 때 극대를 가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어쨌거나 두 값 계산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일 때의 값 계산해 보면 요 식에다 집어넣어야 돼. 요게 fx니까 마이너스 2 들어가면 마이너스 8 돼서 16 되고요. 마이너스 2 되면 4가 되고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4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마이너스 20이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1일 때의 값 1일 때의 값은 뭐 7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바로 계산했던 결과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마이너스 2, 1 얘가 x축이 있고 y축이 뭐 이렇게 있다고 가정할게.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20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너무 밑으로 내려가긴 그래서 그 다음에 1일 때 7이랍니다. 7. 그 다음에 얘가 원점 지나가죠.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런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 개의 음근과 서로 다른 두 양근이면 y는 a가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양수인근 두 개를 갖게 되고 음수인근 하나. 그러니까 0부터 7 사이가 되겠네. a 값의 범위는 0부터 7까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609번으로 갈게. 중근과 한실근을 갖도록 하는 양수 a 값을 계산하세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것도 뭐 그래프를 이용해도 되고 요식 전체를 보고요. 중근과 한실근이라고 하는 건 그 극값과 극대 또는 극소가 이렇게 0이 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극대가 0이 되는 경우죠. 반대로 극소가 0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극대 극소값을 곱한 값이 0. 그래프를 이용하셔도 되고. 자, 요걸 f라고 하고 f'을 구하니까 6x의 제곱 마이너스 6ax가 되네. 그래서 얘가 0이 된대요. 그러면 6x의 x 마이너스 a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a가 양수니까 0일 때의 값 0일 때의 값은 a고요. a일 때의 값 2a의 3승 마이너스 3a의 3승 플러스 a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좀 복잡해졌네. 마이너스 a의 3승 플러스 a가 되는 거군요. 둘을 곱한 값이 글쎄 둘을 곱하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금 둘 중에 하나가 얘가 극대 극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둘을 곱한 값 그냥 곱해버릴게. 그럼 뭐가 돼요? 마이너스 a의 4승 플러스 a의 제곱이죠. 얘가 0이 된다고. 그러면 a 제곱에 1 마이너스 a 제곱이 이렇게 남겠네. 그러니까 a 제곱에 1 마이너스 a 1 플러스 a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양수 a는 여기서 얘가 0이고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양수 a는 1밖에 없지. 그래서 보기 1번이 정답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610번으로 갈게요. 610번. 4차 함수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그려졌는데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좀 불편하지만 그냥 문제를 통과시킬게. 이 값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울기가 0 될 때의 포인트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잡으면 여기가 됐고 또 0 되는 포인트가 여기 또 있죠.
또 그리기 그래서 조금만 이동시킬게요. 예. 뭐 이렇게 그려지면 원래의 그래프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상상할 수 있을까? 얘는 길이가 양수예요. 어쨌거나. 양수니까 이렇게 증가하다가 0 됐다가 다시 증가하죠. 다 0 됐다가 이제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같이. 그러면 A일 때의 값이 0이라는 건데 그럼 여기서 0이다라고 하면 그럼 이렇게 X축이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이 경우에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맞죠? 기억 맞아요. 니은은 F 이제 이 상황은 이제 기억에 대한 상황이니까 선생님하고 이렇게 지우면 자 기억은 맞고 니은은 FA와 FC의 부호가 다르다는 거예요. FA와 FC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 아, 얘하고 얘의 부호가 다르면 여기에 X축이 이렇게 가 있는 경우가 돼버리겠지? 그러면 fx가 0이 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뭐 이것도 역시 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죠. 그래서 니은도 역시 맞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FA와 FC의 부호가 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양수이거나 둘 다 음수인 경우인데요. 둘 다 음수가 되는데 뭐 이렇게 그려졌어. 그러면 얘가 실근이 없다라고 해도 되지만 이렇게 그려줘도 되죠. x축이. 그러면 얘하고 얘가 부호 같으니까 곱하면 0보다 크겠지. 그러니까 늘 실근을 갖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서 기억 니은이 맞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밑에 문제 611번 같이 보겠습니다. 611번은 3차 함수하고 직선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그랬거든. 서로 다른 세 점에서 세 실근에서 만난다고 하니까 우리가 만나려면 어떻게 같다고 놔주는 거죠. EX 플러스 K. 그래서 그래프 이용법을 하셔도 되고 뭐 굳이 그래프 이용법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얘가 이렇게 극대극소가 만약 존재할 경우에는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가 서로 어때? 달라야 몇 개 실근을 갖는다?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과 같이 얘를 F라고 하고 미분해 버릴게. F 프라임 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잖아. 물론 3 바깥으로 빼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이 그래프로 봐서는 마이너스 1일 때 극대 1일 때 극수로 갖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하고 1일 때를 곱할 거예요.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얘가 몇이 되냐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K가 되고 1 들어가면 1 빼기 3 빼기 K가 되네. 이 곱한 값이 0보다 적으면 어떻게 된다?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라는 얘기죠. 그럼 유선 분모하고 보면 2 마이너스 K가 됐고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가 됐겠네. 둘 다 부호 바꿀게요. K 마이너스 2, 이쪽은 K 플러스 2 이렇게 돼서 다음과 같아지죠.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보다 큰데 2보다 적어야 되니까 보기 3번이 정답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자, 611번 봐드렸고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 612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612번은요. 중요 체크해 주세요. 이건 중요 체크. 먼저 이 문제를 공부하기 위해서 사전에 조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3차 함수를 선생님 그려볼게.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3차 함수 중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요 변곡점이죠. 변곡점. 이 변곡점은 변곡점의 x좌표는 잠깐 좀 이따 얘기하고 변곡점은 fx가 ax의 3승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변곡점의 좌표는 뭐가 되냐면 원래 얘가 0이 되는 세근의 합이 뭐죠? 원래 두 번 미분하는 거든. f'x 그래서 3ax의 제곱 플러스 2bx가 되고요. 얘를 한 번 더 미분해. 그럼 6ax 플러스 2b가 되거든. 그러니까 변곡점은 이계도 함수라고 그래요. 이계도 함수. 얘가 0이 될 때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0이 될 때 x값이 몇이 되냐면 마이너스 3분의
3의 2분의 b가 되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잖아. 이게 마이너스 a분의 b가 이 3차 함수 fx의 입장에서 보면 세근의 합이거든. 이 방정식의 세근의 합인데 얘를 3으로 나눈 값이 바로 변곡점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 따라서 여기에 변곡점은 근데 이제 접선을 그리잖아. 이제 변곡점 요건 암기하고 계셔야 돼. 그러니까 요 3차 함수의 세근의 합을 3으로 나눈 x값이 바로 뭐가 돼? 변곡점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접선을 그릴 때 변곡점을 이용해서 변곡 접선을 딱 그리게 되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변곡 접선이라고 그래요. 이게 요 점에서 접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접선을 그리기 시작하면 여기 내부에서 표시해 볼게. 요 내부하고 요 내부요. 그러니까 변곡선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 요 내부에서는 접선을 몇 개 그릴 수 있냐면 한 개 그릴 수 있어요. 한 개. 요소를 한 개. 그럼 바깥에서는 몇 개를 그릴 수 있냐면 세 개를 그릴 수 있어요. 여기서는 세 개를 그릴 수 있어. 한번 여기서 잠깐 뭐 선생님 보여드리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요 점에서 접선을 딱 그렸단 말이야. 그지? 요 점은 이동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또 접선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접선을 또 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으로도 이렇게 접선을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접선이 선생님 좀 그림 잘못 그려서 그렇지만 세 개 이렇게 그릴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저분하게 지울게. 네. 그래서 이렇게 됐고 선 위에서는 몇 개를 그릴 수 있냐면 두 개 그릴 수 있어요. 두 개. 두 개.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만약 접선을 그린다 그러면 두 개 그릴 수 있어요. 두 개. 요 점만 몇 개야? 얘만 이 점에서는 한 개, 변곡 접선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거 잘 기억하시고 암기해 놓으셔야 돼. 자, 그래서 만약에 접선을 그을 수 있는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요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612번인데요. 곡선 밖에 한 점 0,2에서 주어진 접선만을 오직 한 개, 그러니까 곡선에서 오직 한 개의 접선만을 그을 수 있는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그러면 선생님과 같이 우선 이 그래프를 어느 정도는 기억을 해야 되니까 3차 함수가 돼서 예. 여러분들이 그리는데 문제가 생기지는 않겠죠? 자, 그냥 우선 그려볼게요. f'x 구하니까 3x의 제곱 마이너스 6x가 되고 이거 이렇게까지 자세히 그릴 필요 없는데 설명하려고 그래서 0부터 2에서 그 값을 갖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0일 때 몇이 되나 했더니 마이너스 2가 됐고요. 2일 때의 값은 8, 4, 3, 12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6이 되는 것 같은데 맞죠? 자, 그럼 그림을 그려봅시다. 얘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고 0과 2죠. 그러면 뭐 이 정도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 빗돌? 네. 이렇게 그렸고요. 0일 때의 값이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잠깐만. 그림 너무 잘못 그렸는데. 네. 대부분 다 밑에서 이루어지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여기가 y축이고 여기가 x축이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0일 때의 값이 마이너스 2. 그죠? 그 다음에 2일 때의 값이 마이너스 6이에요. 좀 멀리 갈까? 그냥 이 정도. 2일 때의 값이 마이너스 6.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6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선생님 보니까 뭐 이렇게 이쁘게 와서 그래서 얘가 이렇게 왔다가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형태의 그래프예요. 우선은. 그래서 이제 변곡점은 어딘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 변곡점은 어디가 될까요? 변곡점은
세 근의 합이 지금 선생님 보니까 3이에요. 그러면 세 근의 합이 뭐가 된다고? 마이너스 a분의 b 3이야. 그럼 얘를 3으로 나눠준 값이 변곡점이야. 그러니까 변곡점은 1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1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죠? 변곡점이죠. 1일 때의 값은 마이너스 4가 되겠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 여기가 1, 마이너스 4를 지나가네요. 자, f'x에다 1 집어넣어 볼게. f'1은 1 들어가니까 3 되고 마이너스 3이네요.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 되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네. 그러니까 변곡 접선은 여기를 이제 딱 뚫고 지나가는데 선생님 보니까 뭐 약간 그림이 삐뚤삐뚤하겠지만 이렇게 돼서 여기가 변곡 접선인데 여기 접하면 안 되는데 여기를 통과한 거야. 요 빨간 부분이 이렇게 온 거라고 할게요. 자, 여기는 살짝 지워야겠다. 그죠? 이거 다 지워질 것 같은데. 그죠? 자, 수선을 좀 했어요. 변곡 접선. 자,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돼, 마이너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때, 0,a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잠깐 생각해 보시면 안쪽에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0,a가 지금 볼 때, 선생님 보면, 요 안에 있으면, 0,a가 여기 안에 있거나, 요 안에 있으면, 지금, 접선이 그려져서,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여기서 위에서 설명했듯이 요 안쪽이 오직 한 개의 접선밖에 못 그리는 데니까 지금 접선이 그려질 때 요 부분이 선생님 우선 색칠해 볼게. 요 부분이 한 개밖에 못 그리는 데야. 근데 0,a가 어딨냐? y축에 있잖아, y축에. 그래서 여기서 잡으면 바로 요 포인트다. 여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그냥 그림만 그려봤더니 a는 마이너스 2보다 적다 또는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거라서 보기 1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변곡 접선만 그리면 그 위아래가 되는구나 라고 해서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요것만 풀어주면 여러분도 뭐 이렇게 푸는데 그 문제집에 풀이 방법도 좀 알고 있는 거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 그것도 설명해 드릴까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뭐 좀 지우긴 그래서 한쪽에다 이쁘게 놔두고, 그죠? 네, 그렇게 한쪽에다 이쁘게 놔두고 이제 선생님하고 책에 있는 방법으로 한번 풀이해 볼 수 있도록 할게. 자,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접점을 놔야 되잖아. 접선을 구해야 되니까 잠깐요. 제 내용은 거의 다 아니까 여러분 문제 보실 고생이 칸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할게요. 접점을 t, 함수식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죠. t의 3승 마이너스 3t의 제곱 마이너스 이고요. 얘 미분한 기울기가 3t의 제곱 마이너스 6t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접선의 방정식을 완성해 보는 거야. y는 뭐가 될까요? 기울기 3t의 제곱 마이너스 6t의 x 빼기 t고요. y좌표 t의 3승 마이너스 3t의 제곱 마이너스 2 써주면 되지. 조금 두껍다. 잠깐. 예.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니까요. 3t의 제곱 마이너스 6tx 걸리고 마이너스 3t의 3승인데 t의 3승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2t의 3승 되고요. 플러스 6t의 제곱인데 마이너스 3t의 제곱이 있으니까 3t의 제곱으로 바뀌고요.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점 0,a에서 주어진 곡선에 그러니까 0,a를 얘가 지나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바로 a가 되는 거죠. x가 0일 때 마이너스 2t의 3승 3t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뭐가 되는 거다? a가 되는 거구나. 0,a. 그래서 얘를 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요 식을 이제 우리가 잡았죠. 요 식을
얘를 이쪽으로 넘겨줄게요. 그래서 2t의 3승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가 0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요때 얘가 0이 되게 하는 실근이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 거죠. 하나밖에. 그럼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는 결국에 얘를 우리가 이제 또 다른 함수가 나왔으니까 gt라고 하면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면 극대 극소의 부호가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구나 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제 극대 극소를 구하는 거야. g 프라임 t 6t의 제곱 마이너스 6t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얘가 0 되는 거 구하는 거니까 6t t 마이너스 1 t는 0 또는 1이 되는 거지. 근데 0일 때 극대를 가지니까 t 0일 때 a 플러스 2가 됐고요. t가 1일 때 1 집어넣으면은 잠깐요. 1 집어넣으면은 a 플러스 1 되는 것 같은데 a 플러스 1 되죠. a 플러스 1. 그래서 둘이 곱했을 때 a 플러스 2하고 a 플러스 1을 곱했을 때 어때야 된다? 극대 극소의 부호 같아야 실근 하나밖에 안 같잖아. 그래서 0보다 커야 된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보다 적다 또는 a는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근데 계산이 좀 많아서 하나 실수하실 수도 있고 요경으로 할 수 있으시면 선생님 보기엔 좋다. 사실 이건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612번 좀 장황하게 설명을 좀 오래 했고요. 자, 이제 613번 같이 볼게요. 613번은 모든 실수에 대한 부등식이 성립한대요. 그러면 x의 4승 잠깐요. 펜 좀 바꿀게요. 자, x의 4승 마이너스 8x 플러스 a 잠깐 다시 쓸게요. 이거 얘를 이쪽으로 다 넘겨버릴게. 그러면 x의 4승 마이너스 4x의 3승 플러스 6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a의 최소값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이게 4차 함수니까 뭐 이렇게 그려졌다면 제일 작은 극소값보다 극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아프리카가 그려지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렇게 그려지면 극소값이 0보다 하여간 극소값을 잡아내면 되겠네. 그지?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한 상태에서 미분을 해볼게. 요 식을 우리가 f라고 하고 이 식을 f라고 하고 f 프라임 x를 구하니까 4x의 3승 마이너스 12x의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8이 됐고요. 0 되는 값 찾아줘야 돼.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됐네요. 그죠? 자, 0 되는 값이 뭐가 있을까? 2일 때 0 되지 않으니까 2일 때 한번 0 되나 볼까요? 8 4, 3, 12 2, 3, 6 마이너스 2 2일 때 0 된다. 자, 그러면 조리제법을 해서 식을 정리해 볼게. 그냥 할까? 자, 2일 때 0 되니까 x 마이너스 있을게요. 여기 x 제곱되고 그 다음에 이쪽은 상수항은 플러스 1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 창만 맞춰줍시다. 마이너스 2x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1창이 x, 2x, 3x 맞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를 우선 했어요.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얘는 0이 되는 게 없죠? 그러면 극소값만 하나 존재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2일 때의 값이 제일 작은 값이 될 거예요. 극소이면서 최소가 되니까. 그러면 F2 이렇게 집어넣을게. 2 들어가니까 16 8, 4, 8, 32 2 들어가면 4, 6, 24 마이너스 16 플러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겠네. 그럼 마이너스 16 플러스 16 없어지고 따라서 a는 8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네요. 그죠?
요 계산하면 8이니까, 마이너스 8이니까. 따라서 A의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8, 5번이 정답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614번으로 갑니다. 또 함수가 있어요. fx하고 gx가 있는데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대. 한번 써볼게. x 4승 마이너스 4x가 gx 마이너스 x 플러스 2x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다. 다 넘겨버리면요. x의 4승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역시 4차 함수니까요. 미분할게. 요 식을 우리가 뭐로 할까? hx라고 할게요. 따라서 h'x는 4x의 3승 플러스 2x 마이너스 6이 됐네. 그래서 우선 2로 나눠줄까요? 2x의 3승 플러스 x 마이너스 3. 1일 때 0 되죠. 그럼 x 마이너스 1. 2x의 제곱 나와야 될 것 같고 상수항이 3이 나와야 되겠어요. 마이너스 2x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2x가 여기 있으면 되겠다. 대충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선생님하고 해보니까. 자, 그래서 여기도 판별식이 0보다 적죠? 그러니까 x는 1밖에 없어요. 그래서 1일 때 값이 극소가 되는 거지. 그러면서 최소. 그래서 h 1일 때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니까 1 빼기 6 더하기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a는 4보다 크거나 같다가 정답이 되는 거네. 그치? 614번도 봐드렸고 615번 볼게요. 요건 그 정의역이 정해져 있는 요런 값의 범위에서 항상 성립할 때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2x의 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k가 돼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러면 요 식을 우리가 f라고 하고 f 프라임 x를 구할게. 그러면 6x의 제곱 마이너스 6x 0 되는 값. 그러면 이제 얘가 이렇게 그려졌을 거 아니야. 그죠? 이쁘지 않다. 다 이쁘지 않습니다. 자, 우선 그냥 가상으로 x축 놓고요. 0일 때, 1일 때 이렇게 됐네.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요. 결국에 그래프는 지금 이 부분만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극소값이 제일 작은 값이 되어서 최소값이 되겠지. 따라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하기 위해서는 극소값 1일 때의 값 f1이죠. 2-3 플러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k는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16번으로 갑니다. 616번인데 x가 0보다 크다 할 때 부등식을 항상 만족시킬 수 있는 실수 k가의 범위를 구하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k가 상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k가 그냥 상수로 있는 게 아니라 kx로 있기 때문에 이때 우리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 중요 체크. 그래서 이제 x의 3승을 넘겨주면 x의 3승 플러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3x가 kx하고 비교했더니 kx가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크다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 그려졌다라는 얘기지.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죠. 이 그래프를 fx라고 하고요. 뭐 미분해서 그릴 수도 있긴 한데 지금은 미분하기보다는 얘가 마이너스 x 바깥으로 빼면 얘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돼요. 아, 이렇게 되네. 그래서 마이너스 x에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이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의 모양을 우리가 좀 짐작을 해봅시다. 여기가 x축이고, 그러니까 늘 미분해서 그리기만 했지만 꼭 그러지 않고 그릴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0일 때 만나고, 1일 때 만나고, 1일 때 만나고, 3일 때 만나거든요. 0, 1, 2, 3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가야 되죠.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그래프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거든. 그러면 kx가 0보다 크다 해서 위에 그려지려면
이렇게 그려져야 되잖아.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를 만족시킨 K값의 범위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기준을 어디로 잡을 것이냐? 요 접할 때구나 라는 거죠. 요걸 접할 때 얘보다 어때야 돼? K가 크면은 큰 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었다. 요때 기울기만 우리가 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책하고 좀 다른 풀이 방법을 선생님이 책은 요 직선을 구하려고 했을 것 같아. 그지? 요 직선에 요 접할 때 기울기를 구하니까 여기가 t, 뭐 마이너스 t의 3승 플러스 4t의 제곱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변곡점을 잡자고. 왜 변곡점을 잡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어. 그러면 변곡점이 여기죠. 그러면 이때 극대값 갖는 포인트, 극소값 갖는 포인트 이렇게 놓을 때 요 길이가 다 어떻다라고 그랬냐면 같다고 했거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그려줘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러면 이때의 값은 우리가 모르죠. 이때의 값은 지금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의 값을 알고 싶은 거야. 이때 포인트를 알고 싶은데 변곡점은 여기 어딘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 변곡점은 선생님 보니까 몇이 되냐면 세근의 합.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세근의 합은 뭐가 될까? 0이 될 때. 그럼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4잖아. 그러면 변곡점은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야. 마이너스 3a분의 b라고. 그러니까 세근의 합을 몇으로 나눠? 3으로 나누니까 얘가 3분의 4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 그러니까 요때 요 값이 요때 x가 여기가 3분의 4가 되는 거야. 3분의 4. 그럼 우리가 볼 때 이제 포인트를 나눠서 보면 몇 대 몇이어야 돼? 요때 길이의 비가 2대 1이어야 되거든. 그럼 3분의 4의 절반이 3분의 2니까 3분의 4에서 3분의 2만큼 앞으로 가면 요 별표 요때 접선의 접점이 되는 요 x좌표가 바로 몇이야? 3분의 6. 아, x가 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지. 그러면 이제 얘를 미분할게. 미분하면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3이니까 f 프라임 2는 4, 3, 12, 8, 2, 16 마이너스 3이 되잖아. 그러니까 기울기가 몇이 돼? 1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그지?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k는 그 1보다는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이때 접선의 기울기가 1이니까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안 되지. 1보다 커야 돼. 같으면 접할 때니까 같을 수도 있어서 크다고 그랬거든. 얘가 크다며.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 되는 이런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변곡점과 비율관계를 이용해서 616번을 정리해 드렸고요. 617번으로 갈게요. 수익선 위로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다음과 같을 때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에 두 점의 거리를 구하래. 그러면 우리가 x 프라임 PT 그럼 얘는 t의 제곱 플러스 4가 되는 거고 xq 프라임 t 그럼 얘는 4t 그럼 둘이 같아야 되잖아. t의 제곱 플러스 4하고 4t가 같아야 되니까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 완전 제곱식이죠. t가 2일 때 같아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지. 그러면 p가 2일 때 몇이 되나 그랬더니 3분의 8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3분의 6 2가 되니까 10이 되네. 그러면 Q도 2일 때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Q가 2일 때 어떻게 돼요? 2 들어가면 8 빼기 10 마이너스 2가 되네. 그럼 두 점 사이 거리는 당연히 몇이 될까? 12 이렇게 나오겠다. 그죠? 618번으로 갑니다. t가 시각 t에서 위치가 다음과 같을 때 3에서의 선분 PQ의 중점 m의 속도를 구해라. PQ의 중점 m의 속도를 구하래요. 그러면 중점의 속도를 우리가 xmt라고 그럴까? 그럼 얘는 얘의 속도와 얘 위치와 속도가 아니고 중점 위치가
qt를 2로 나눈 값이겠지, 그지? 그럼 2분의 1에 얘가 어떻게 되나요? 2t의 3승. 두 개 더하니까 마이너스 6t의 제곱. 플러스 2t가 되죠? 더하면. 이렇게 되니까 뭐 정리하면 t의 3승,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t가 되는 거네. 따라서 중점의 속도는 얘를 얘를 미분해야지. 3t의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1로. 그럼 3일 때니까 3 들어가면 27, 36, 18 플러스 1. 10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었다. 자, 619번 볼게요. 오늘 이 영상의 마지막 문제로 수익선 위로 움직이는 전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다음과 같을 때 운동 방향이 원점에서 바뀔 때 k 값을 구해라 라고 하는 게 문제네요. 그럼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건 원점에서 바뀌었다는 얘기니까 얘가 시각은 모르겠지만 운동 방향이 원점에서 바뀌었다. 잠깐만요. 운동 방향이 원점에서 바뀌었다. 하여간 원점일 때 속도가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미분하면 얘가 속도가 되는데 얘가 3t의 제곱 마이너스 12가 됐네요. 그죠? 얘가 0 되는 값. 그럼 t의 제곱이 4가 돼야 되는 거니까 t는 2일 때 바뀌는 거구나 라는 거고 t가 2일 때 걔가 원점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2 집어넣어 볼게. 그럼 8, 24 플러스 k인데 얘가 원점이래요. 16. 그래서 보기 4번이 정답이었던 문제였겠네. 자, 선생님이 조금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는데 619번까지 봐드렸고 다음 영상에서 620번 그 다음에 서술형 주관식 문제 풀이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